삼성전자에 좀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가격 상승 추이를 유지를 하면 제가 볼 때 3월이나 4월 정도에 그 가격을 넘어서거든요. 흑자 영역으로 돌아서는 거죠. 아, 지금 이 말씀 하시니까 진짜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준 거라고 저는 보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제가 소원 하나를 풀었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감히 못 모셨던 정말 그 역대급 우리 반도체 최고 연구가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주환 박사님으로 말씀드리자면 마르퀴스 후수의 15년 동안 등재된 마르퀴스 후수라는 아주 유명한 인명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15년 연속 2007년부터 등재가 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라이프타임 어치브 어워드를 18년, 19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하고 경제 전문 쪽을 양대로 이제 다 그 걸쳐 있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에도 있고 후수 인더 월드에도 있고 인명사전이 양쪽으로 이렇게 게재가 된 한국에 몇 안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3프로에 나오셨을 때 제가 처음 뵙고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미래 전망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분을 드디어 모시게 되었는데 저희가 운이 좋았습니다. 아마 20만 만들어 주시려고 저희 모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24년도 전망을 나쁘지 않게 보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살짝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감산이 언제까지 유지되고 하이닉스의 감산이 언제 유지되느냐. 그 감산 유지되는 게 끝나고 풀기 시작하면은 다 꽉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국내 그 생산 동향을 최근에 살펴봤을 때 다행히도 재고 수준이 이미 정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아, 정상이에요? 보통 제가 보는 거는 딱 재고 절대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하 대비 재고 비율로 보는데 그게 1이 넘으면 일단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만드는 것보다 그 생산보다 팔리는 게 적당히고 있으면 거꾸로 1 밑으로 내려가면 만드는 게 부족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 이미 1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가격이 그 얘기는 이미 재고가 이미 다 털어진 거예요. 악성 재고들이.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52억 달러가 1월 20일까지 찍혔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전년 대비 메모리는 80% 정도 증가하는 걸로 1월 달에.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도 조금은 있을 거고요. 당연히 비트는 그로스로 항상 있으니까 가격 효과 훨씬 크게 그러니까 가격 효과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시 공장 가동 시작하면은 다 꽉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 뭐든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추이가 떨어질 때든지 올라가든지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는 이게 갑자기 급등하는 게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생산 라인이라는 게 조금씩 물량을 늘리긴 하겠지만 갑자기 다음 달에 2배가 되거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지금 살아났다는 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출하가 증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세라는 게 무슨 한 달, 2달 확 바뀌는 건 아니어서 언제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출하 재고 수치가 가장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까? 그건 현재로서는 내려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웨이퍼 투입을 늘려도 3개월 동안은 출하되는 양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공급관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몇 달 동안.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금리 인하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위축됐던 글로벌 수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물가가 높아서인데 그 물가라는 게 보통은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는 물가 상승이 있지만 지금 공급 사이드 원자재가 올라가서 올라간 물가거든요. 수요는 결국 좋아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 왜 그걸 뭐로 볼 수 있냐면 상근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다음 저축이 확 줄지도 않았고 그럼 수요가 늘 수 있는 게 볼륨이 없는 건데 물가가 계속 엄청나게 뭐 4% 5% 올랐다는 얘기는 순전히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가격에 전가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치가 있으면서 이제 올해 언제부턴가 인하가 시작이 되겠죠. 미국에서도 한국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얘기는 분명히 수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 공급과 이미 해소가 된 상황이니까
요거가 최소한 그래서 1년 정도는 제가 좋아질 거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거입니다. 우리 이 박사님 모시고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지금 반도체가 수량도 늘고 근데 그 수량보다는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지고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분명히 HBM 관련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게 디램 업체들이 정보를 안 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기업 내부에서도 극소수밖에 모를 것 같아요. HBM의 일단은 판가를 딜하는 부서하고 물량을 이제 공급을 조절하는 데가 있을 텐데 이제 그 부서가 과연 기업 전체 데이터를 함께 갖고 있을 거냐. 갖고 있어야지 얘가 미치는 가중치가 얼마나 될지, 근데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부서는 또 전체된 데이터를 모를 수도 있어서 그 전체를 양쪽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걸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그냥 비트만으로 환산을 해보면 물량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모수 얘기를 전에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생산하던 물량이 일단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품이 론칭됐을 때 이게 이 시장을 잠식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상에서 잠식해놓은 속도 몇 년 정도 걸립니다. 기존에 기업 서버가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한 30%, 40% 매출에 비중을 차지하는 데까지 한 4, 5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HM이 뭐 불과 뭐 6개월, 3개월 안에 갑자기 뭐 20, 30%, 40%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고 단지 하이닉스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먼저 흑자 전환하게 됐던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기존의 D램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램 부족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게 향후에 그 AI라든가 이런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하는 이런 데이터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서버에서만 쓰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상상도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뭐 가성비, 가심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퍼포먼스 향상 대비 가격 올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고객들은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지금같이 HBM 가격이 몇 배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퍼포먼스가 20%가 향상이 된다? 대체했을 때 근데 가격이 3배다. 그럼 이걸 쓸 기업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AI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은 뭐가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겠고 일단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니까 비싸더라도 퍼포먼스를 만족할 수 있는 HBM만 쓸 수밖에 없지만 모바일이라든지 PC 노트북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가 과연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필요한지 요것들을 사실 고객들이 저울질을 해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긴 뭐 GPU 가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D램 비싸봐야 뭐 중요하니까 이거 많이 붙이면 성능이 확 올라요. GPU 성능을 확 올릴 수 있으니 사실 그쪽은 가격 저항이 없겠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1만 불짜리 세트를 파는데 1,000원짜리 한두 개 더 하나를 쓰던 거를 뭐 1.5개를 쓰는 거. 근데 그 정도도 부담일 수 있다. 그럼 10만 원짜리 파는데 1,000원짜리를 몇 개 더 쓴들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메인 고객이 요구량이 많은데 공급자가 적다 보니까 공급자들 가격이 아무리 비싸게 해도 그걸 다 고객이 흡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전체 아무리 빠르게 HBM이 올라온다고 해도 전체 D램 비트 그로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띌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원래 반도체 시장의 수요를 성장을 이끌건 제품이 이제 둔화되는 시기가 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뭔가 혁신적인 게 있지 않으면 그냥 플랫하게 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제 뭐 퍼스널 컴퓨터가 사실은 이미 그 단계를 한참 전에 시작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정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근데 그러면 비트 그로스는 거의 없는 거죠. 물론 한 대당 들어가는 매물에 조금씩 향상을 하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근데 그 효과 정도 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을 커버할 만큼은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낸드 비트 그로스는 연간 아직도 지난 2년도는 조금 많이 주춤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평상적으로 보면 낸드는 한 30에서 35% 정도. 낸드. 그러니까 낸드가 매년
해마다 30%? 용역으로 30% 이상이 향상을 증가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대부분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낸드 위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판매 대수는 작년이랑 똑같지만 한 대에 들어가는 게 8기가 쓰던 게 512기가를 쓰던 거를 1테라로 늘리면 2배가 돼 버리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낸드는 좀 왜냐 낸드는 싼 제품이거든요. 디램에 비하면. 네네네. 그래서 낸드 가격이 한 디램의 9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은 용량으로 환산해 보면 예. 싸니까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디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필요한 이상 쓰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프리미엄 제품의 D램에 8기가, 12기가가 이미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그 이상 제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8기가, 12기가 정도고. 네,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D램은 비싸거든요, 훨씬. 네, 그래서 낸드와는 좀 달라서 낸드가 30에서 35%지만 D램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20이 좀 넘지 않는 수준의 네. 비트 그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수요를 이끌던 제품들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비트 그로스가 몇십 프로가 나오느냐. 그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얘가 이 전체 기울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대체해주는 역할 정도. 아니, 구분이 잘 됐습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크고 뭐 한 10분의 1가 10대 1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낸드는 그냥 굉장히 빠른 비트 그로스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전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찍은 영상 있잖아요. 컴퓨터에 담아두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몇 거예요. 기가씩 되니까요. 한 시간이면. 한 시간에 한 10기가 되니까 이거를 쌓다 보면 1테라가 금방 쌓이는 거예요. 한 달에 뭐 한 1테라씩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요즘 하드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웨스턴 디지털에 사는 그 가격하고 낸드하고 가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가 옛날 싸다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속도도 느린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낸드가 그만큼 많이 싸졌고 그러니까 낸드로 붙이는데 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구글은 도대체 그럼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크게 지었고 걔네 낸드 메모리 사이즈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 많은 아니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메모리 증가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우거든요. 쓰고 좀 오래된 거 한 달 넘어간 거는 지워요. 얘네들은 그걸 계속 쌓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쌓아야 되죠. 보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마무시한 메모리 증가더라고요. 그래서 SSD가 사실은 이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해놔야 돼. 모바일이 이제 사실 크게 늘기 힘들어졌으니까. AI도 결국에는 고객단에선 뭐 이게 단말기가 될 수도 있고 PC가 될 수 있는 거 큰 변화는 없는 건데 그거를 운영하는 플랫폼사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때문에 그쪽 수요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역할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좀 더 고성능 메모리로 바뀌는 거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지금 이제부터는 뭐를 하든지 다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 메모리의 증가는 앞으로도 특별히 낸드 같은 경우는 좀 끝도 없이 계속 막 20, 30%가 계속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제 해마다 증가하는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이 될 텐데 증가율이라는 거는 해가 누적될수록 모수가 점점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리잖아, 복리. 우리 금융으로 따지면 그것 때문에 증가율이 낮아지는 거죠. 복리로 증가하는 거니까 사실은 선형으로다가 수량 증가를 하면 딱 그냥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겠지만 이게 율로 따지면 복리율이니까 사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아직도 30%라고요?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리 30%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모수가 커진데 또 30%가 또 증가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가 증가율이 낮아지다고 하지만 타 산업에 비교를 하면 수요라는 건 아직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레이트로 환산할 거냐, 퀀터티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퀀터티로 따지면은 진짜 이게 약간 위로 솟는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이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좀 한 40년 장기간 플랫을 해보면 메모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통은 플랫타에 가다가 테이크업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부분 직선, 선형으로 하다 다시 이제 로그 함수로 감소는 아니지만 둔화되기 시작하는데 현재는 아직 직선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근데 이 직선 구간이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가 관건인 거죠. 그렇구나. 요걸 지나면 시장이 계속 커가긴 하지만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커가는 쇠퇴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둔화되는 시기로 가는 건데 요 시기를 조금 늦춰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AI 같은 새로운 제품들의 등장인 거고 이런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10년 이내에 둔화되기 시작하는 포인트로 갈 것 같거든요, 변곡점이.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 완벽히 예상할 수 없는 게 뭔가 혁신이 또 일어나면 또 연장될 수 있는 거죠, 직선 구간에. 지금 저는 상상하기에 이제 AI고 AI의 다음 스텝은 AI를 디바이스 단으로 어떻게 넘기냐인데 결국 자동차, 로봇 이런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 그 디바이스에서도 사용되어지는 D램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야 되지 않을까? 통신망으로 다 할까? 분명 거기도 많이 심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 이 AI가 한 번 더 예전 데이터 센터 2015, 16, 17 그때 나타났던 데이터 센터의 어떤 메모리 증가와 똑같은 수준의 그 서버 하나가 신규로 늘어나는 새로운 서버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 아닐까 막 상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최종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단이라고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해서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겠죠. 지금보다는 증가하겠죠. 없던 수요니까.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그건 모바일 때 한번 폭발을 했을 거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AI라는 건 좀 다른 게 독자적으로 단말기 딴에서 연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디바이스 이걸 연산해 주는 거는 통신을 통해서 그걸 끌어다 쓰는 것 뿐이지 그 기능 자체는 이미 서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용량이 커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단말기 딴에는 어느 정도 이상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여기다 저장하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HBM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갤럭시 S24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처음으로 제공했는데 스마트폰에 HBM이 들어가야 되나? 그건 못 들어가죠. 그건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결국엔 데이터 센터 서버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점차 모든 환경이 문자 환경에서 이제 그래픽 환경, 동영상 환경으로 바뀌면서 이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도 이제 비트 그로스의 어떤 우상향 흐름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하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리로 올라갔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워낙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총량 기준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몇십억 페타 이렇게 돼 버리니까요. 지금 용량이 해마다 판매되는 거기에서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페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15승, 18승 막 이런 단위들로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앞에 10억이 또 붙어 있는. 너무 다 하면은 1 곱하기 10에 26승, 7승, 8승 막 이 정도의 단위의 바이트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 모수가 그만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가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참 삼성전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제 뉴스가 나온 게 그제죠. 필름을 끼웠던 방식이긴 하지만 12단 적층이 성공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머프 방식으로 8단 성공해서 이제 이거는 아예 납품하는 거고 삼성은 이제 12단 나와서 샘플을 보내주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할까요? 그 보기에는 12단이나 벌써 했어? 이거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낸드가 3D 낸드가 등장하면서 처음에 그 단쌓기 경쟁이 굉장히 우리들의 관심사였잖아요. 누가 먼저 127단을 누가 하느냐, 마이크로는 237단 먼저 했다더라. 그래서 뭔가 그 단수가 높아지면 기술력이 좀 더 앞섰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것이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다른 예를 들어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CPU는 다른 것하고 서로 호환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안정성도 중요하고 발열 문제, 수명 문제 그런 것들이 다 만족해야 고객들은 퀄을 주는 거고 그래야 주문이 오다가 나오는 거라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바로 어제 신문에 8단으로 24GB를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 건데 물량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고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없고 구체적으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기존의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인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작년 2023년 말 기준 그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치로는 마이크론의 HBM 시장 점유율이 한 6%, 5, 6%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좀 떨어진 거예요. 그 전년대 10%였다가. 근데 이제 아마도 올해 HBM3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고객이 사주기 시작하면 점유율이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가 그러면 기술력에서 다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앞서 있는 건지 여부는 판단하기 굉장히 아직은 조심스럽고 양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고객한테 팔 정도까지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인 건데 일드가 얼마가 나오는 건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거라서 사실은 일드가 높지 않으면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인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 자체 실적 까먹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 TSMC보다 먼저 했을 때도 일드 문제 때문에 오히려 돈은 TSMC가 더 많이 벌었던 걸 우리가 한 1, 2년 전에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BM 시장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 마이크론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네. 삼성전자 12단이라는 건 어쨌든 기존에 8단까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들보다 더 사실은 단을 높이 쌌다는 건 그만큼 입체적인 기술력에 있어서 앞섰다는 것을 쇼잉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투자자들을 약간 안심시키는 효과를 노리고서 아마 왜냐하면 이게 아직 양산 완전히 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발이 완성된 수준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아직 인도된 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제품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도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에 뒤져 있다는 인식이 있고 마이크론마저도 지금 먼저 치고 나가니까 우리가 결코 뒤져 있지 않고 우리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들 투자자들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홍보 효과가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그런 시장 판을 얼마 바꿀 수 있을지 그는 1년 뒤쯤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일드는 우리가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걸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품률이 얼마나 그러니까 양품률 없으면 분량 많이 나면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주는 돈 받아도 마진이 없죠.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결국은 다음번 분기 마이크론의 D램 쪽 그 마진을 보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됐으면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심지어는 흑자 근처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양품률이 무지하게 낮아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좀 가게 되면 HBM 상관없이 D램 낸드 가격 상승 때문에 흑자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 HBM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린 겁니다. 아 지금 이 말씀 하시니까 진짜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준 거라고 저는 보이네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타 방송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에 좀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워낙 D램 가격이 2022년 10월보다도 한참 낮은 상태. 그 얘기는 2022년 3분기가 마지막 흑자였었고 4분기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그 가격에 못 도달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적자일 수밖에 없는 레인지에 있는데 현재 가격 상승 추이를 유지를 하면 제가 볼 때 3월이나 4월 정도에 그 가격을 넘어서거든요. 흑자 영역으로 돌아서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미 원가 절감이 조금 더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적자로 전환할 때보다 조금 더 마진폭이 커진 거죠. 같은 D램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굉장히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면 기존의 D램이나 낸드 제품의 가격이 이미 흑자 정도 BEP를 올라서기 시작하면 물량 효과 때문에 HBM의 효과는 굉장히 시색돼 버려서 이게 있고 없고에는 별 상관없이 기존 제품들의 실력 가지고 사실은 실적이 판가름이 날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론이 그런 그 실적을 보고 HBM의 실력을 알 수 있는가라는 건 우리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안 해봐서 여쭤보는데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D램의 비중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또 증권사 리포트 중에 IR팀으로 직접 받은 데이터에는 매출 구분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D램, 낸드, 시스템 IC, 그러니까 파운더리가 커지기 전에는 4대 4대 2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변화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 4대 2. 네.